(600년) 전 아주 먼 옛날 그 전통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예로부터 한 여인을 관한 기묘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전설을 듣고 세운 돌탑 때문에 완전 180도 뒤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한 남자의 기묘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나간 읍성 민속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겨울에 털모자 같은 것을 쓰고 난 눈만 내놓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싸고 있어요. 또 신이 하는 것가 제일 낫다 그 말이야. 신이 한 것처럼 많이 났다고요? 말하면 도사 신이. 그 안에 가면요 도깨비 형태 모양도 있고요.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어요. 그게 뭐예요? 돌탑이죠. 도깨비 모양의 돌탑이요? 아니 게다가 주민들이 알려준 곳은 동네의 웬 작은 구멍가게였는데요. 되게 기묘한 돌탑들이 여기 많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맞지. 저 안에 많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108개. 돌탑이 무려 108개라고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텅텅 비어진 냉장고들밖에 없는데 돌탑들은 다 어딨죠? 가서 봐야 알아. 따라와. 구멍가게 주인인지 돌탑 쌓는 명인인지 도통 정체 모를 그를 따라가자 모습을 드러낸 엄청난 돌탑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뿔형의 돌탑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돌탑들을 누가 싼 거예요? 제가 싸지 뭐. 혼자요? 혼자. 혼자 싸지 그러면 뭐 둘이 싸? 최소로는 딱 올해까지 해서 29년 차네. 최병수 할아버지가 홀로 4년의 세월을 거쳐 만들었다는 이 돌탑은 바로 광화문 돌탑입니다. 그런데 홀로 쌓았다고 하기엔 그 높이가 6m에 폭이 무려 8m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규모뿐만이 아니라 지붕기와에는요, 광화문의 안전을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을 쌓는다고 해서 붙여진 장식기와 기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재현해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표현했죠? 더욱더 놀라운 건 높낮이가 다른 3개의 아치형 홍해문 디테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똑같죠? 정말 정교하네요. 말이 4년간 이제 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버려. 그래갖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아니 이 돌이 몇 개나 들어간 거예요? 야, 이 개수를 어떻게 찾아? 어떻게 써요, 진짜. 예. 하나의 돌탑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또 다른 이유는 건축물 돌탑뿐만이 아니라 얼굴 모양 돌에 눈, 코, 입도 직접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자유의 여인상을 한국 여인상으로 고쳐놨어. 그래서 할아버지의 돌탑들은 건축물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도 하지만 나름의 센스를 발휘해 한복 입은 여인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묘하게 닮으면서도 또 어딘가 묘하게 다르기도 하죠. 그렇네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의 모든 돌탑들은 도면 하나 없이 사진만 보고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성에 안 차는 돌탑도 있다는데요. 광화문은 진짜 좀 저희가 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맞잖아. 저 비등에 올라가야 돼. 내려다보고 싸면 어디로 가버려. 그러고 빙빙 돌아버려 막.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기서 마무리 시켜본 거야. 급하게 마무리된 남산타워부터 광화문까지 할아버지의 돌탑 인생은 50세가 되던 해 노후를 위해 마련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걸러냈던 돌들을 하나둘 쌓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요거예요, 요거. 아, 근데 그 이튿날 와서 보니까 그게 실어져 보네. 이제 오기가 나. 그때부터 농사는 뒷전이 된 지 오래 오로지 돌탑 쌓기에 매진을 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차 노하우도 돌탑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때는 요런 돌이 좋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거나 들어가기나 할 때는 이렇게 납작은 요런 돌이 좋지. 노하우가 다 있군요. 네, 그렇게 터득한 할아버지만의 돌탑 쌓기 비결은요, 납작한 돌을 연이어 밖으로 쌓으면서 더 길쭉한 돌로 무게를 눌러주는 방식, 그리고 빈 공간들의 잔돌들을 채워주면 곡선의 돌탑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도 다양해야 돼. 그렇게 국내를 떠돌며 하나하나 모은 돌들로 본격적인 건축형 돌탑을 짓게 된 가장 첫 작품이 바로 이 숭례문 돌탑이라는데요. 요 숭례문은 불나불기 전 것이야. 첫 건축물 돌탑을 숭례문으로 짓게 된 이유는 화재로 잃어버린 옛 모습을 다시 구현하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래서 돌의 색이나 육축의 형태도
숭례문의 옛 모습처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 오래된 돌들로만 채웠다는데요. 그렇게 1년 반의 세월이 흘러 완성하게 된 할아버지의 보물 1호 숭례문의 이름은 불에 타지 않는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싸고 이제 힘들어서 안 하려고 탁 그만 수독 딱 했어. 근데 꿈에 나타나 그 여인이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무서워. 3일 거리로 껴져 자꾸. 한복이 하얗게 입었는데 옷 부르면 질게 해갖고 막 바람에 막 찰찰찰 휘날리면서 막 탑을 싸다가 얘 안 싸자고 계속 그러고 따라와. 돌탑 쌓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하려 할 때마다 나타났다는 꿈속의 여인. 한참을 괴롭히다 잠에서 깨려 하면 꼭 할아버지 집 뒷산 바위로 쏙 사라졌다. 면사무소 가서 알아봤지. 그게 딱 맞더라고. 뭐가요? 뭔가요? 그 뒷산이라던 금전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자세밀한 바위에서 생을 마감한 이 여인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를 잉태하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건데요. 그 전설을 듣고 이 탑을 지었더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턴 꿈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그러면? 안 가봤어. 그 가이가 그렇더라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 꿈 뒤에 생긴 무서움에 할아버지는 산 중턱까지만 배웅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전설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전으로만 전해진 줄 알았던 처자샘 내부는 기도를 드리는 터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안에 샘이라 불리는 무릉덩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꿈속에서만 봤던 그 바위를 처음 보고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신기하네. 나 얘가 말고 똑같네. 그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으네.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여인을 위해 다시 돌탑을 쌓게 된 할아버지. 79의 연세에도 틈만 나면 돌이 든 바구니를 들고 탑을 오르는 할아버지. 그 열정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29년 세월을 쌓은 할아버지의 돌탑은 어느새 돌탑 그 이상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형식으로 건축적 조형물을 만들어낼 수 없을 텐데 나름대로 기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조 건물의 미를 돌로 표현한 것이 그 이유라는데요. 차곡차곡 쌓으면서 곡선을 쌓을 때 내쌓기 하는 것과 들여쌓기 하는 법, 이런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그만 돌로 이 모든 것을 다 구현해내는 것이죠. 오로지 29년 홀로 말이죠. 고생을 하면서 끈질기게 했을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여인 때문에 돌탑을 쌓게 됐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 기묘한 우연은 어쩌면 숙명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곳은 할아버지의 돌탑 전설로 남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